기사 미국과 동맹국의 무기 재고 보충 수요가 커지면서 로크히드 마틴과 RTX가 올해 실적 전망을 동시에 높였어. 로크히드 마틴의 수주 잔고는 2,304억 달러, RTX의 전체 수주 잔고는 2,890억 달러까지 늘어났지.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를 다시 채우려는 주문이 방산기업의 미래 매출로 쌓이고 있는 거야. 로크히드 마틴의 2분기 매출은 20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했어. 순이익은 18억 달러였고 영업활동으로 32억 달러의 현금을 만들었지. 설비 투자를 제외한 잉여현금 흐름도 29억 달러를 기록했어. RTX의 2분기 매출은 247억 달러로 14% 늘었어. 무기를 만드는 레이테언 부문 매출은 18% 증가한 82억 7천만 달러였지. 패트리어트와 AMRAAM, 스탠더드 계열 미사일 수요가 성장을 끌어올렸어. 이건 방산기업 두 곳이 좋은 실적을 냈다는 뉴스로 끝나지 않아. 미국과 동맹국의 무기 구매가 일회성 긴급 주문에서 장기간 생산을 보장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야. 그런데 이상하지? 전쟁이 길어지면 방산기업의 주문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어. 그렇다면 방산주는 주문만 많으면 계속 오를 수 있을까? 핵심은 주문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 생산 속도야. 미사일은 일반 소비재처럼 주문이 들어왔다고 다음 달에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없어. 새 공장을 지어야 하고 숙련 인력을 확보해야 해. 로켓모터와 유도장치, 레이더, 폭약 특수금속을 만드는 협력업체도 동시에 생산량을 높여야 하지. 주문은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생산 라인은 좁은 수도관에 가까워. 방산주의 다음 상승은 주문이 더 들어오느냐보다 그 수도관을 실제로 넓힐 수 있느냐에 달렸어. 핵심은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해. 먼저 첫째, 주식시장 신호야. 이번 실적은 방산주가 단순한 전쟁 테마를 넘어 실제 실적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 로크히드 마틴은 실적 발표 뒤 강한 주가 상승을 기록했고 시장은 늘어난 주문 잔고와 상향된 연간 전망을 함께 반영했어. 로크히드 마틴의 미사일 화력 통제 사업 매출은 약 20% 늘어난 41억 달러였어. 팩3와 정밀 타격 미사일 생산 증가가 실적을 끌어올렸고 THAAD 요격 미사일 증산을 위한 350억 달러 규모 계약도 주문 잔고에 포함됐지. PAC-3와 RTX 역시 방산과 민간항공 사업이 동시에 성장했어. 방산 주문 잔고만 1,190억 달러였고 민간항공을 포함한 전체 주문 잔고는 1년 전보다 22% 증가했지. 하지만 수주 잔고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상승이 보장되는 건 아니야. 시장은 이제 주문의 양보다 실제 납품 속도와 이익률을 따지고 있어. 미사일 생산이 늦어지면 매출 인식도 뒤로 밀려.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면 주문이 많아도 제품 한 개에서 남는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 방산 계약은 계약 방식도 중요해. 생산비가 늘어도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계약이 있는 반면 정해진 가격 안에서 기업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계약도 있어. 고정가격 계약에서는 개발 지연과 원가 상승이 기업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그래서 방산주 실적에서는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률과 비용 충당금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 한국 방산주에도 이 흐름이 연결돼. 미국 방산업체가 모든 주문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구매국은 납기가 빠른 다른 공급처를 찾게 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와 탄약, 현대로템은 전차, LIG넥스원은 유도무기와 방공체계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다만 미국의 재고, 부족이 곧바로 한국 기업의 계약을 보장하는 건 아니야. 실제 수출은 납기와 가격,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정부 간 협상에서 결정돼. 전쟁 뉴스보다 정식 계약과 생산 능력 증설 공시가 더 중요한 이유야. 지금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수주 발표 금액만이 아니야. 주문 잔고가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와 영업이익률, 잉여현금 흐름이 함께 개선되는지 봐야 해. 다음으로 둘째, 산업과 공급망 신호야.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소모된 무기 재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 방산기업의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로크히드 마틴과 RTX가 전망을 높인 배경에도 미사일과 방공체계의 강한 보충 수요가 있어. RTX가 전망을 방산산업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건 완성품 회사만의 일이 아니야. 로켓모터와 탐색기, 레이더, 전자부품, 폭약, 특수합금을 만드는 수많은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여야 해. 미사일 몸체를 많이 만들어도 로켓모터가 부족하면 완제품을 출하할 수 없어. 전자부품 하나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도 전체 생산 일정이 밀리지. 공급망에서 가장 느린 부품이 전체 납품 속도를 결정하는 구조야. 주문 잔고가 급증했는데도 생산량을 바로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든다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방산 제품은 품질 검사와 보안 승인, 군의 시험 평가를 통과해야 해. 공장을 완공해도 실제 납품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방산업에서는 주문을 받은 날보다 몇 년 뒤 제품을 넘기는 날이 더 중요해. 정부가 단연 계약을 확대하려는 이유도 분명해. 기업은 몇 년 뒤 주문이 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새 공장과 인력에 큰 돈을 투입하기 어려워. 장기간 구매가 보장되면 기업은 생산 설비를 늘릴 명분을 얻어. 정부는 재고를 안정적으로 채우고 기업은 투자비를 회수할 시간을 확보하게 돼. 이 흐름은 완성 무기업체보다 부품 기업에 더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어. 기존 생산량이 작았던 로켓모터와 특수소재 업체는 주문 증가가 전체 매출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야. 반대로 고객 한두 곳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위험도 커져. 정부 일정이 지연되거나 특정 무기체계의 예산이 줄면 실적이 빠르게 흔들릴 수 있지. 한국 방산기업에도 생산 속도가 핵심 경쟁력이 돼.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구매할 때 성능뿐 아니라 몇 년 안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 빠른 납기는 한국 기업이 기존 미국 유럽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강점이야. 하지만 수출이 늘수록 국내 협력업체와 탄약부품 생산 능력도 함께 확대돼야 해. 정책 지원 역시 이 부분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 단순히 수출 계약을 지원하는 것보다 협력업체의 설비 투자와 인력, 시험시설을 늘려야 전체 납품 속도가 빨라져. 다음으로 셋째, 기업 실적과 현금 흐름 신호야. 방산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간 이어지는 정부 주문이야. 민간 소비가 둔화돼도 이미 확보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어. 로크히드 마틴은 2분기에 32억 달러의 영업현금 흐름과 29억 달러의 잉여현금 흐름을 기록했어. 주문 증가가 장부상의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금 창출로 연결됐다는 의미야. 하지만 수주가 늘면 기업이 먼저 써야 하는 돈도 커져. 공장을 증설하고 장비를 구입하며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 납품 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생산비가 먼저 발생하면 운전자본 부담이 늘어나. 주문은 많지만 현금이 공장과 재고에 묶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정부의 선수금과 중간 지급 조건이 중요한 이유야. 계약 금액이 커도 기업이 생산비 대부분을 먼저 부담한다면 현금 흐름은 나빠질 수 있어. 한국 방산 수출도 같은 구조야. 수출 계약 발표액보다 선수금과 금융지원, 납품 일정이 실제 기업 가치를 결정해. 구매국이 장기간 분할 지급을 요구하면 기업은 생산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해. 현지 공장 건설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되면 초기 투자비는 더 커지지. 환율과 정부 정책은 별도 핵심으로 나누지 않아도 이 지점에서 연결돼. 방산거래는 주로 달러로 이루어져 원화 약세가 수출 매출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해외 부품을 달러로 구매하면 원가도 함께 올라. 구매국이 현지 생산과 자국 부품 사용을 요구하면 수출액이 커져도 한국 기업에 남는 이익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어. 계약 규모보다 실제 이익률을 봐야 하는 이유야. 미국 정부의 국방 예산과 의회의 승인도 실적에 직접 연결돼. 정부가 증산을 요구해도 예산과 단연 계약이 확정되지 않으면 기업은 투자를 서두르기 어려워. 결국 방산기업의 진짜 실적은 주문잔고에서 결정되지 않아. 생산비를 통제하고 제때 납품하고 현금까지 회수해야 완성돼.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미국의 무기 재고, 보충은 전쟁이 길어져 방산주가 올랐다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야. 무기 생산 체계가 단기 주문에서 장기 증산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야. 주식시장에서는 로크히드 마틴과 RTX의 주문 잔고와 실적 전망이 함께 높아졌어. 하지만 앞으로 주가를 가르는 기준은 수주 금액보다 생산 속도와 이익률이 될 가능성이 커. 산업에서는 완성 무기업체뿐 아니라 로켓모터와 레이더, 전자부품, 특수소재 업체까지 기회가 퍼지고 있어. 동시에 부품 하나가 부족하면 전체 납품이 지연되는 공급망 위험도 커졌지. 기업에는 장기 정부 계약이라는 안정성이 생겼어. 반면 공장 증설비와 인건비, 비용 초과, 운전자본 부담도 함께 따라와. 한국 방산기업에는 납기 경쟁력이라는 기회가 있어. 하지만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수출 금융 조건이 실제 수익성을 가르게 될 거야. 지금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 수주 발표만이 아니야. 주문 잔고가 실제 출하와 현금으로 바뀌는 속도를 봐야 해. 생산량이 계획대로 늘어나는지도 중요해. 영업이익률과 잉여현금 흐름이 함께 개선되는지도 확인해야 하지. 미국의 무기 재고가 줄었다는 사실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어. 방산주의 다음 승자는 가장 많은 주문을 받은 기업이 아니라 그 주문을 가장 빠르고 높은 이익으로 납품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